제가 이 신동아의 보도를 보고 좀 화가 많이 나서 예.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예. 신동아의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이 기사가 이제 인터넷판으로도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신동아는 아시다시피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지죠. 예. 그리고 제목이 미디어 비평, 주진우 기자의 너무 잦은 허위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시사평론가 정혜윤이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분 누군지 모르는데요.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주진우 기자를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주진우 기자를 제가 모릅니다. 딱 한 번 10초 정도 뵀었어요. 그 리세팅 코리아 강연 때요. 악수 예. 한번 나눈 게 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이 기사가 매문, 그러니까 글을 판다는 뜻이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매문 선동가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매문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뚜껑이 확 열렸는데 어디서 이렇게 개떡 같은 인용을 자기 꼴리는 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 씨는 시사 이슈에 관한 공개 발언이나 글로 대중적 인기를 누린다. 그는 공인을 감시해야 할 기자이면서 그 자신도 공인인 셈이다. 그에게 사회적 인지도를 안겨주는 그의 말이나 글이 사실성 논란에 자주 휩싸인다면 그에겐 매문선동가라는 비판이 제기될지 모른다. 고급 속물이 매문한다고 한 김수영의 산문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제 김수영의 산문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읽겠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글입니다. 나는 지금 매문을 하고 있다. 매문은 속물이 하는 짓이다. 속물 중에도 고급 속물이 하는 짓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매문가의 특색은 잡지나 신문에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라디오에 나가고 텔레비에 나가서 이름이 팔리고 돈도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시사평론가가 글을 이어갑니다. 10번의 특종보다 한 번의 오보가 기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자에게는 그렇다. 그러나 주 씨는 이 원칙에서 예외인 듯 보인다. 그는 자신의 별명이 사탄 기자라고 말한다. 악마니 악동이니 하는 말은 요즘 시대에 얼마든지 애칭으로 쓸 수 있다. 더구나 일탈행위를 일삼는 권력자를 응징하는 사탄이라면 좋은 사탄이다. 다만 개인의 정파적 신념을 퍼뜨리거나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해 사실 추구라는 기자의 직업적 가치를 아무렇게나 훼손하는 사탄이라면 언론업계에서 환영받기 힘든 사탄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화가 난 대목이 뭐였냐면요. 예. 인용을 한 김수영 시인의 저 글이요. 저 글은 제가 기자로서 교범처럼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글입니다. 예. 스스로를 반성하고요, 기자로서. 저를 제어해주게 만든 참 고마운 글이고, 그래서 저 글의 앞뒤 맥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정혜윤이라는 자가 뚝 잘라먹고 인용한 그 글의 앞뒤까지 합쳐서 김수영 시인이 쓰신 그 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김수영 전집에 등장하는 이 거룩한 속물들이라는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선 나는 지금 매문을 하고 있다. 매문은 속물이 하는 짓이다. 속물 중에도 고급 속물들이 하는 짓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매문가의 특색은 잡지나 신문에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이 나는 것을 좋아하고 라디오에 나가고 텔레비에 나가서 이름이 팔리고 돈도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것을 좋아한다. 입으로야 물론 안 그렇다고 하지. 그까짓 것 그저 담뱃값이나 벌려고 하는 거지. 혹은 하도 나와달라고 귀찮게 굴어서 마지못해 나간 거지. 입에 풀칠을 내야 하고 자식 새끼들의 학비도 내야 할 테니까 죽지 못해 하는 거지. 정도로 말은 하지.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만도 아닐걸. 그런 것만도 아닐걸. 그러다가 보면 차차 돈도 생기고 살림도 제법 안정되어 가고 전화도 놓고 텔레비도 나야 되고 잡지사나 신문사에서 오는 젊은 기자들에 대한 체면이나 다음 청탁에 대한 고려를 해서도 다락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헌잡지 나부랭이나 기증받은 책까지도 하다못해 동화책까지도 말끔히 먼지를 털어서 비어있는 책꽂이에 공간을 메워놓아야 한다.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에세이스트로 유명한 A, B, C의 뒤를 따라 자가용 차를 살 꿈도 꾸고 팬클럽 대회가 파리와 미국에서 언제 열리는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악덕은 누차 말해 두거니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전법을 바꾸었다. 이왕 도둑이 된 바에야 아주 직업적인 도둑놈으로 되자. 아무개 아버지 같은 좀도둑이 아니라 남의 땅에 허가 없이 집을 짓는 아무개 아버지가 도둑질을 한 집의 주인 같은 날도둑놈이 되자. 그래서
하다못해 무허가의 죄명으로 집에 헐리고 떼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편이 낫다. 그 편이 훨씬 남자답고 떳떳하다. 즉 나다. 이 내가 되는 일, 진짜 속물이 되는 일,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 수업도 사실은 여간 어렵지 않다. 속물이 안 되려고 발버둥질을 치는 생활만큼 어렵다. 아무래도 나는 고급 속물을 미화하고 적당화시킴으로써 자기 변명을 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이쯤 되면 초고급 속물이라고나 할까? 인간의 심연은 무한하다. 속물을 규정하는 척도도 무한하다.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이 글을 제가 글쟁이로 살면서 왜 이렇게 오래 붙들고 교본으로 삼냐면요. 김수영 시인은 자기가 글을 파는 매문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가 속물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되뇌이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사실은 매문을 해. 글을 팔아. 나는 위선적이야. 베스트셀러 에세이스트들 따라다니면서 자가용차를 살 꿈도 꿔. 팬클럽 대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신경 써. 나는 자기 변명 중이야. 이 말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수영 시인은 글을 파는 사람이지만 늘 자기가 속물이 되는 걸 경계하고자 했어요. 글로 유명해지고 글이 잘 팔리는 그 영광의 부대를 자꾸 경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하고 솔직한 자기 반성이겠습니까? 이 자기 반성을 정혜윤이라는 자가 되지도 않는 논리로 주진우 기자를 씹기 위해서 써갈겨놓은 그런 글에 인용이 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예. 둘째로요.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은요. 저도 기자고 글쟁이입니다. 그럼 이완배라는 사람은 매문을 하는 자인가?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격이 좀 폐쇄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그래서 방송에 출연하고 명성을 얻고 이런 일에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1년 넘게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을 하고 있죠. 또 그 덕에 제가 뭐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방송 출연 덕분에 이름이 조금 알려진 덕에 강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또 저는 기꺼이 나갑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받습니다. 기고 요청도 옵니다. 그러면 글을 쓰고 또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수영 시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성격을 아는 분들이 야, 네 성격에 방송 출연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걸 제가 부인하지 못해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 매문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수영 시인의 글을 자꾸 붙들게 되는 겁니다. 글쟁이라면은요. 글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면 매문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내가 파는 내 글이 상품인데 그 글을 사보는 사람들에게 불량품은 안 주도록 노력을 하자. 그리고 그게 내 글을 사주는 소비자들에 대한 글쟁이로서의 지켜야 될 예의다. 이걸 상기하고 잊지 않고 싶을 때 제가 이 김수영 시인의 그 글을 읽거든요. 예. 김수영 시인의 말대로요. 기자들은 매문쟁이가 맞습니다. 글을 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문을 피할 수 없다면 늘 반성하고 성찰하고 올바른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비자들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보면 저는 주진우 기자를 잘 모르지만 주진우라는 기자가 매문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기자도 당연히 자기의 취재와 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일 테니까요. 근데 그게 부당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왜 확신하냐면 주진우 기자의 글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몇백만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소비자들이 5년 가까이 주진우라는 상품을 인정하고 애용하고 애정합니다. 그 말은 주진우라는 기자가 파는 글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정직했을 거라는 짐작이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진짜 나쁜 의미에서 매문이 뭔지 그 정혜윤이라는 자와 신동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동아일보가 전 직장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아일보에 대한 언급은 안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동아일보가 하고 있는 게 매문입니다. 소비자들을 속이고요. 기만하고요. 그 대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어디서 받느냐? 소비자들로부터는 신뢰를 잃어서 소비자들이 돈을 안 내는데 어떻게 그 상품을 팔죠? 속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냅니다. 그게 바로 나쁜 의미의 매문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요, 한동안요. 요즘은 제가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경제부에서 떨어져 나온 부서인데 주로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죠. 예. 이 산업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사람을 반드시 산업부장이 되기 바로 그 직전에 광고팀장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광고국은 편집국하고 국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자가 광고국에 가면 더 이상 기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하냐면 광고팀장으로 부장급 기자를 보내는데 그 기자는 반드시 다음 인사에서 산업부장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광고주들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광고팀장에 가서 광고 달라고 그러면 아니 줘라. 왠 줄 알아? 그 사람이 바로 다음에 산업부장이 돼. 니들 기사 써줄 사람이야. 기사 잘 써줄 거야. 그러니까 광고팀장 잘해줘.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도 그 유능한 경제부 기자 중에 한 명을 광고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야, 그 기자가 광고 달라고 그러면 잘 줘. 걔 나중에 다음에 산업부나 경제부에서 크게 중용된다. 너희들한테 기사 잘 써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런 걸 매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비자를 속이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컨텐츠를 파는 거죠. 게다가 이건 아주 지독하게 비도덕적인 매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요, 동아일보 산업부장 출신 중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요. 동아일보가 아마 후회할 겁니다. 예. 산업부장이라는 자들이 광고주들하고 저녁 자리에서 폭탄주같이 처먹으면서요. 후배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걸 건배를 하고요. 예? 후배 기자들한테는 야 이분들이 우리 중요한 광고주니까 앞으로 잘 모셔 이 지랄을 해댔다는 걸 제가 다 이야기를 하면 동아일보가 떳떳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다 말하면은요. 당신들이 매문이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컨텐츠라는 이름으로요. 자동차 특집, 금융 특집 이런 섹션 신문들이 쏟아지죠. 종합지에서요.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한테 광고국에서 어떤 지령과 어떤 요청이 올라오는지 동아일보 니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부도 모자라서 이제는 문화부까지 광고주한테 종속이 돼서 쓰레기 같은 글을 기자랍시고 광고주들한테 팔아치고 있는 그거 동아일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걸 바로 매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매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글을 읽고 화가 많이 났는데 우리가 어차피 기자라면요. 언론사에 속해 있다면 글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을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시절에 동아일보가 정권 탄압을 받아서 광고주 광고가 한 달 만에 98%가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광고 탄압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대신 십시일반으로 격려 문구로 그 광고면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1975년 1월 8일부터 처음에는 4면에 고정적으로 실리던 일반인들의 격려 광고가요. 사흘 만에 5개 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까지 1월부터요. 1352건의 일반인들 격려 광고가 실립니다. 그때 그 격려 광고 문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아, 너마저 무릎 꿇는다면 진짜로 이민 갈 거야. 당당하게 버티는 거야. 도깨비는 날이 새면 헛개비가 되나니. 배운 대로 실행 못하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광고하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백을 삽니다. 동아일보 배달원임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주한다. 비겁한 탄압자, 불복한 광고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려 광고 문구가 이겁니다. 예수가 연대에 살아있다면 그의 직업은 목수가 아니라 신문 기자일 거야. 이런 독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문을 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면 이렇게 독자들한테 글을 팔아야죠. 우리 글을 사주는 독자들을 속이지 않고요. 독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상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결국 박정희의 뜻에 따라서 굴복해서 광고를 채워줬던 독자들의 뜻을 배신하고 수많은 올바른 선배 기자들을 해직을 시킵니다. 쇠파이프를 든 폭력배들이 편집국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배 기자들을 두들겨 팹니다. 사업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선배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매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동아는 그래도 동아일보와는 달리 다소 진보적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조금 더 나았었죠. 이게 왜 그랬냐면
출판국에 가는 게 그 기자들에게는 출판국 기자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 편집국 기자가 출판국으로 가는 경우를 되게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출판국에 가는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이 물을 먹고 출판국에 가느냐? 예. 회사 이 일에 좀 맞서 싸우고 좀 의기를 가진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물을 먹고 출판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동아가 조금 더 동아일보보다는 나았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예. 지금은 네 출판국이고 편집국이고 전부 비슷해져 버려서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출판국은 이제 주간동아, 신동아 같은 일간지가 아닌 나머지 정기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데 네. 신동아가 그래서 다소간 진보적이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 그 조인트 깐 거 네. MB가 김재철 조인트 깠다 이 네. 보도를 그 신동아가 했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이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동아일보 계열의 월간지가 보도했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하지만 이제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